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렸죠. 그러나 장애 집회의 성적이 시원치 않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충분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죠. 과거에 광우병 때 좌파들이 가장 큰 규모의 대중 집회를 열었었죠. 그때는요, 정치와 무관하게 그냥 광우병 그 자체에 선동당해가지고 당시 MBC PD 수첩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도 극단적으로 왜곡 과장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요, 진짜로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고, 뭐 어쨌거나 생명이 이제 위협받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미국이란 나라에서 갖고 오는 소고기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 그 법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규칙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거기서 수입해 오는 소고기가 사람을 죽이는 광우병을 갖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당시 국민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이게 빨리빨리 문화 그런 어떤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동도 빨리 당해요. 빨리 당하고 나중에 또 선동이 아님을 또 이렇게 알고 나서는 그냥 그랬던가 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또 금방.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게는 원론적인 서구식 민주주의가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이죠, 이 대중 매스미디어 어떤 매체들이 너무도 발전하면서 선동하기 너무도 좋은 환경이 되어 있죠. SNS도 너무도 지금 발달해 있고요. 인터넷 엄청나게 지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동 좋아하는 세력들이, 선동을 통해서 정치하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거를 어쨌거나 이제 막아야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당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재명이가 지금 1심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총동원령 내렸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안 보입니다. 과거와는 달라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이유로는 원래 많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정가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에요, 국회의원급 그 정치인이 어떤 이유로 대중 집회를 하기 위해서 동원령을 내리면요, 100명 모으기도 힘들다 그래요. 원래 100명. 일반적인 국회의원 말이죠. 대선 주자급은 3,000명입니다. 3,000명 내지 5,000명. 이게 쉽지 않다 그래요. 그게 정치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유튜브 기준 보더라도요, 이 정치 관련해서 이제 최대 구독자를 갖고 있는 데가 200만 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150만에서 200만 사이, 이런 게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회 문화 영역 가보십시오. 구독자가 1,000만, 950만, 800만, 700만, 이런 데가 수두룩 뻑뻑입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 관련해서는 몇 천만씩 되고요, 구독자가. 한국인 기준으로도 1,000만 넘는 그런 구독자 가진 데가 많아요. 근데 정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요, 시장이. 유튜브 기준으로도 정치는, 글쎄요, 비중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상위, 10개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정치적 이슈로 뭔가를 이렇게 모여라 하면 사람들이 생각외로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파 집회할 때 많이 모이죠. 그거는 꼭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는요, 애국심 이런 것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정치라기보다는. 그래서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가는 것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더 많아요. 광우병 때, 세월호 때 이런 것은 순수하게 정치로만 보면 그 상황을 오판합니다. 다른 이유가 더 많아요. 자, 이재명은 그래서 말이죠, 아무리 민주당 그 라인을 갖고 개딸 갖고요, 동원령 해봐야 한계가 빤합니다. 절대로 10만 채우지 못하고, 진짜로 숫자로 카운팅하게 되면은 보통 경찰 추산 10만 그래줘도요, 그것도 반 정도 잘라야 됩니다. 한 5만 이하로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주최적 기준 100만, 그거는 그냥 10분의 1 밑으로 이제 떨어뜨려야 됩니다. 2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재명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1심에서 그냥 사망 선고가 나왔었는데 2심까지도, 자, 이제 월요일 아닙니까? 25일입니다. 바로 이제 코앞에다가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재명의 사망 선고가 또 하나 추가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1심 선고에 대해서요. 우리 국민의 49%가 매우 적절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빼고요. 전부 적절했다라고 보고 있네요. 자, 이게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패닉 상태일 겁니다. 패닉 상태. 그리고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선고에 대해서 적절하다. 49, 잘못되었다. 41. 잘못되었다도 만만치 않게 많죠. 요게 사실 이재명의 지지율이나 마찬가지예요. 41.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지율이죠. 그래서 야권에서 이재명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재명을 대체할 카드가 지금 안 나와서 그래요. 여당이나 한동훈을 대체할 카드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살아있는 거야. 계속해서. 아무리 용산하고 뭐 각을 세우고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그냥 배신자라면서 때려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당대표이기도 하지만요. 정치적 생명력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모든 것을 말한다. 인간사회에서는 머니톡스, 돈이 말한다라고 합니다만 이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말합니다. 그게 지지율이 뭐 수상하다, 조작한다,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지지율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는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만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을 믿습니다. 믿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 바로 밑으로 생각하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요 이미 두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도 보면 공화당, 민주당이 완전 반반 쪼개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치가 50인 거죠. 최고치가. 아무리 잘해도 50 이상 넘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하고 대결 했을 때 51.6% 얻었잖아요. 아마 그런 수치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양자 대결 구도가 또 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숫자가 뭐 60, 뭐 70 이런 거는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49대 41이면요. 이재명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나 또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재명을 죄인으로 범죄자로 보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 49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중립층,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을 저격시키고 있다, 아웃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재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외 집회를 통해서 이것을 반전시키려고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도 최근에 데일리안 공정에서 그 조사한 여론조사 보니까 차기 주자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더군요. 더 올랐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걸 보면 참 기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이재명 1심 선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는 41%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거나 이재명 끝났습니다. 위정교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이게 범죄입니다. 무거운 어떤 형량이 이렇게 양형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위정교사 혐의를 갖고 이제 재판을 했던 전 안산시장 징역 10월 법정 구속했습니다. 여기 2024년 6월 14일 기사잖아요. 불과 서너 달 전에 이제 이슈인데요. 정인 3명에게 위정 연습을 시킨 혐의다. 이재명의 케이스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에. 때문에 이재명이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벌벌 떨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이제 1심 선고도 자기가 예상한 것과 달리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발발발 떨고 있다. 지금 믿는 것은 오로지 이제 장애 집회 통해서 100만 군중을 모으려고 할 텐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많이 모으면은 주체적 기준 100만이겠지만 경찰 추산 3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실제 경찰 추산도 좀 부풀려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10,000에서 15,0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위정 교사를 했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여기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위정 교사 건은 말이죠. 예전에 이제 구속 영장 청구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유청원 판사도 요거는 인정이 된다, 소명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빼박은요, 원래 1심 공직선거법보다도 위정교 사건이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드디어 셔터 한번 내리고 이제 감방 가자, 배지 떼고 감방 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민주당에서요,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들이 여러 명 있는데 지지율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지지율. 이재명이 언제 떨어지나. 근데 이번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꺾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데일리한 공정 이 조합은 보수 여론조사 매체예요. 보수 언론이 보수적 어떤 인사들이 지금 운영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의뢰한 거지. 그래서 그 수치 자체를 뭐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ARS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고사항, 참조사항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말에 이재명을 이제 지키자, 구하자라는 개딸들이 얼마나 모일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드디어 월요일 날, 11월 25일 날 이재명을 완전히 관에 못질하는 그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또 한 번의 잔치국수를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